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치니까 이 공이 어떻게 돼요? 뭐였어요? 우리가 공이 이 투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공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쌍방울이라고 해서 거리가 멀 때는 쌍방울을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2번 다 쳤는데 2번 다 이런 형태의 공이 나왔죠. 2번 다 이런 형태의 공을 성공했습니다. 요거는 실패. 자, 일명 이런 공을 뭐라고 부르냐면 접시 형태의 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더블 레일이라고 얘기하죠. 더블 레일 또는 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 배치에서는 지금과 공을 치려고 할 때 내가 확률을 높이는 방법, 또 어떻게 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그 공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딱 봐도 3쿠션으로 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의외로 제가 지금 쉽게 잘 치고 있죠. 제가 이제 연습이 이게 3쿠션을 많이 쳐버릇해서 이 공을 다른 사람보다 잘 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 목적구가 있잖아요. 이 목적구가 이렇게 1포인트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공은 치기 어렵습니다. 자, 먼저 이 공을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코너에서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있죠. 이렇게. 요 1포인트랑 이 1포인트를 연결한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게 이 공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보다 밑으로 되어 있는 건 확률이 높은데 얘보다 높으면 이 공은 쳐도 이렇게 빠져나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1포인트와 1포인트 이 중간 정도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공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내 공은 일반적으로 이 공 자체가 각도가 너무 없으면 치기가 어렵잖아요. 각도가 너무 없으면 확률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요 각이 이런 식으로 기울기 한 3개 정도는 2개나 3개 정도 정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3개 이상이어야 돼요. 3개 이상의 기울기를 놓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이 코너랑 연결했을 때 이렇게 1포인트 반 밑으로 있을 때 이 공을 치기에 좋은 거지 이 공이 넘어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을 쳐야 된다. 그러면 이 공은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1포인트 반 정도 밑으로 내려져 있는 이러한 공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께 같은 경우는 얇게 치면 안 돼요. 자, 이 공을 치려고 할 때 이 공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을 얇게 끌어서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제가 엄청 인간적이죠? 네. 제가 인간적인 거를 타고났습니다. 이 공을 얇게 끌어서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공을 얇게 끌어서 치려고 하면 이 공이 성공할 줄 몰라요. 하지만 이 공은 절대 코너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얇게 치는 경우의 공을 공략하면은 이 공은 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공은 두껍게 쳐야 돼요. 그러면 두껍게 쳐야지 공이 맞는데 이 공을 우리가
3두께에서 4두께 그 사이로 치셔야 돼요. 그래서 3두께, 4두께 정도의 공을 가지고 이 공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공을 당점을 어떻게 주고 쳐야 되냐면 당점은 여러분들 9시 3팁이나 3시 3팁으로 공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회전을 줘야 돼요. 회전이 별로 없으면 이 공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별로 없으면 맞고 이렇게 갔다가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1, 2에서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 사이로 빠질 수도 있어요. 회전을 없애고 공을 때리면 회전을 없애고 공을 치게 돼버리면 이건 잘 들어갔네.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래도 회전을 없이 치는 게 아니라 회전을 주고 때려요. 회전을 제가 이렇게 주고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주고 쳐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공을 너무 이게 버릇이 들어가고 잘 안 됩니다. 회전을 빼고 한번 쳐볼까요? 이게 다이렉트로 맞아버리죠.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다이렉트로 맞은 건 운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공을 쳤을 땐 내가 이 공을 임팩 있게 밀어야 돼. 이 공을 때린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조금 스피드 있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회전력이 삽니다. 이 공이 끌어서 공을 때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여러분. 이거를 끌어서 회전을 내가 많이 줬으니까 이 공을 끌어야 된다고 하면 이 공이 맞고 여기서 이렇게 입사로 들어온 각이 여기니까 반사로 일로 가겠죠.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여기선 내가 공을 끌어서 때려서 이쪽에서 역회전으로 일로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공을 쳤을 때는 끌어서 공의 형태를 만들면 입사반사로 튕기는 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약간 밀어친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셔야 됩니다. 밀어친다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밀어주셔야 돼요. 밀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공을 친다는 느낌보다 밀면 공의 분리각이 커지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이 공이 이렇게 맞아서 모아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을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 공이 나오면 거의 자신감 있게 쳐요. 왜?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공을 밀어서 회전을 많이 주고 이렇게 치면 이 공이 이렇게 조금 덜 들어갔다. 지금 공이 너무 두껍게 맞았죠? 이게 실전에서 제가 엄청 확률이 높은데 오늘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공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은 제가 봤을 때 그 썸네일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150 정도 치시면은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밀어치기 형태의 연습의 스트로크를 조금씩 밀어준다는 느낌으로만 치시면 의외로 쉽고요. 여기서 쫄면 안 돼요. 쫄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회전을 끝까지 주셔야 돼. 회전을 끝까지 주셔야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각도로 되돌아오기가 되지. 여기서 회전을 줄여버리면 여러분들 힘듭니다. 우리 하전자분들은 당구를 칠 때 굉장히 어려운 거는 바로 뭐예요? 당점을 제대로 안 준다는 거죠. 당점을 제대로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약했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공을 치면서 부담을 느낍니다. 뭐냐면 야 이거 기껏 치면 이 공이 와서 내가 세게 때리면 이 공이 맞고 도망가지 않을까. 즉
목적구가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목적구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적구가 잘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공을 때리면. 자, 여러분들 왜 이 공을 쳤을 때 내가 세게 치는 거 같은데도 지금 이 공이 오는 거 보면 엄청 제가 세게 친 거잖아요. 근데 목적구가 맞고 별로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즉 수구의 스피드가 왜 세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제 공의 스피드가 별로 세지 않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 공이 여기서 칠 때 제가 역회전을 주고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역회전을 주고 치기 때문에 스피드가 많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스피드로 두께를 그 두께를 쓰고 이렇게 공이 왔다 그러면 이 정회전으로 맞고 왔다 그러면 이 공은 도망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구가. 근데 먼저 이쪽 회전에 맞으면 제가 어떻게 돼요? 역회전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칠 때 재회전을 주고 치는 거랑 같은 스피드로 공을 때릴 때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스피드가 확 죽어버립니다. 가는 쪽에 반대의 회전이 먹기 때문에 반대 회전이 가기 때문에 밀어주는 효과가 없어요. 등 뒤에서 떠미는 그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을 치실 때는 너무 내 공이 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세게 치셔도 파워 있게 치셔도 이 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밀어주는 쪽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이 공은 밀어주는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공은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당구를 치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레슨 받으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 공은 파워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치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은 편안하게 쳐도 되는 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흉내를 내시거나 또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멋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을 쳤을 때 이렇게 맞고 이 앞으로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공을 이렇게 이 각도에서 이 모아치기 각도에서 공을 치게 되면은 이쪽에 지금처럼 이 공을 쳤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각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이렇게 내 공의 각도가 좁아요. 아까처럼 두껍게 치는 게 아니고 얇게 치려고 할 때 회전을 많이 주는 거죠. 얇으면서 회전을 많이 주는 상태가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얇게 쳤을 때가 공이 더 많이 꺾인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껍게 치면 밀림의 성질이 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이 맞고 이렇게 갈 때 꺾이는 성질보다는 밀림의 성질이 더 강하다. 마치 밀어치기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건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전을 많이 주고 친다고 해서 이 공이 맞고 이쪽으로 빠져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웬만하면 물론 이 공이 쿠션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때는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선에 있는 게 가장 치기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 요거를 판단해서 공을 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 공을 모아치기를 할 수 있고 끄는 쪽보다는 최대한 밀어주는 쪽의 형태로 공을 가야 되면 이 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방수가 좋습니다. 즉 확률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제가 지금 쳐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의외로 제가 성공을 잘 시키죠. 제가 의외로 성공을 잘 시키죠. 그만큼 20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20 제가 당구 치면서 다 라이브로 하잖아요. 라이브로 하면서 여러분들 공 성공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 당구 뭐 쓰리쿠션 유튜버 분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도 있지만 실제로 그 공을 칠 때 NG가 많이 나요. NG가 많이 나는데 이 사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내가 굉장히 훈련이 되고 있어야 이 공이 이게 실습으로 보여주는 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전에 그게 굉장히 강해져야 됩니다. 굉장히 치기 어려운 공들입니다. 네. 그 공이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공을 칠 때 쉽지 않다. 그렇게 공을 치시면 회전을 정말 많이 주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이 이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보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채팅을 저 혼자 하나요? 아이고, 채팅을 제가 막아놨나요, 혹시? 아니구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백승주님, 저희 방은 너무 착해요. 네, 아주 뭐 이러신 분들만 모여갖고 착하신 분들. 저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저를 닮아서 착한 것 같아요. 노가리님 안녕하세요. 우리 부지깽이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를 닮아서 그런가? 네. 그래서 요 공은 여러분들이 저희 회장님이 또 이렇게 또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가리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실전에서 이거 되게 어려운 공이에요. 하지만 연습을 해서 내 걸로 갖추면 자,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하게 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공들을 치게 되면 내가 그만큼 점수가 오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한 변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당구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당구 연습을 많이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이제 혹시 당구 4부 시합이 있으면 제가 한번 출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달 정도 한다 그러면 기회가 되면 한번 참석해 보게요. 기회가 되면 한번 참석해 봐서 그때까지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쿠션은 도전을 한 만큼 해봤기 때문에 4구를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시범을 보여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딱 시범 딱 보는데 거의 퍼펙트하게 마지막에 딱 모여버렸네. 기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단계는 공이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배치가 공이 섰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이 나오면 끌어치기도 어렵죠. 이쪽 공이 한쪽에 이렇게 거의 일자 배치나 공 한 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 공을 내가 모아서 이렇게 치는 이 모아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이게 말로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끌어서 이렇게 공을 쳐야 이제 이 모아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과 같은 배치는 그런 각도가 아니에요. 자, 이런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치에서 공을 모아친다는 것은 이 공이 기울기를 가진 거죠. 이거는 끌어쳐봤자 또 끌어치기도 어렵지만 이 공을 치기가 어렵다. 자, 이럴 때 이 공은 100% 모이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공을 오른쪽 부분에 즉 왼쪽 부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른손잡이는 저 공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쪽 공은 이쪽으로 갔을 때
치기도 어려워요. 자, 저쪽 공을 선택을 하고 이 공의 왼쪽을 맞춰서 끌어치기 하는 게 아니라 저쪽의 오른쪽 부분을 맞추는 거예요. 즉 비껴치기 형태로 공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비껴치기 형태의 공을 맞추는 이런 형태로 공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공을 치려고 하면 역회전을 주고 치는 거 맞습니다. 역회전을 주고 치는 게 맞는데요. 역회전을 많이 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역회전을 많이 주고 공을 밀어봐요. 그래도 최소한 밀어도 여기에 맞아야죠. 그렇죠? 요 쿠션에 맞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밀었을 때 얘를 이렇게 역회전 주고 공을 두껍게 해서 이렇게 밀었어요. 자, 공을 밀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안 맞아요. 자, 이 공은 여러분들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런 공을 칠 때는 역회전을 많이 너무 주고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을 자, 역회전을 주고 공을 이렇게 때렸어요. 이 공 때리는 건 의미가 없죠. 물론 에이 나는 이 공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훌륭해 그러면 이럴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강하게 세게 때리는 거는 이거는 하수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이 공을 겨냥을 했을 때는 저 공이 이 공이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 이렇게 힘 조절이 돼서 이쪽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는 이 공이 맞고 이렇게 투포인트 밑으로 내려와야 돼. 투포인트 밑으로 내려와야 좋은 공이 되는데요. 이 공을 굳이 쳐갖고 이렇게 맞춰서 이쪽으로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이런 공은 모아치기 형태가 쌍방울이 안 만들어져도 된다는 얘기죠. 굳이 내가 쌍방울을 만들지 않아도 이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쳐도 된다 이거야. 쌍방울이 아니라도 이 공을 칠 수가 있다. 그런데 절반 정도 두께를 겨냥을 하시고요. 더 이상 두껍게 안 치셔도 돼요. 절반 정도 두께를 겨냥하시고 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누구를 생각하냐면 얘의 힘 조절을 한번 떠올리는 거야. 지금 맞추는 건 나중 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셔갖고 이 공을 얘를 세게 저 공을 공략하는데 저 제일족구가 투포인트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의 힘을 여러분들이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투포인트 정도의 공 갖고 이거를 연습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이 공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공 맞고 수구가 가서 얘를 때리면 이 공도 많이 벌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수구가 저 공을 때리면 많이 도망가겠네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 공도 내가 오른쪽 회전을 주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 공 자체가 뭐가 돼요? 역회전이 되는 거예요. 내 공 자체가 역회전으로 가면 이 수구가 목적구에 충격을 별로 안 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느리게 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쳐도 이 공이 맞고 수구를 많이 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구를 많이 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을 이렇게 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세게를 쳤지만 이 공이 많이 안 도망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공을 칠 때는 어떤 형태의 공을 치는 게 가장 좋냐 하면 어쨌거나 굉장히 세게 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세게 치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을 칠 때는 내가 회전을 많이 주고 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세게 치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밀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은 4시 한 팁 정도만 주고 치시면 돼요.
물론 제가 얘기했지만 상태가 좀 불편하다 이러면 4시 투팁을 주고 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단 당점에 4시 하나 정도의 회전을 주고 공을 땅 때리면 이 공이 부드럽게 때리지만 약간의 끌림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의 끌림이 생기기 때문에 밀림을 방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전을 하단으로 주고 치는 게 좋다. 그림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요 4시 한 팁, 요 정도만 주고 치시는 게 괜찮다. 또는 반대 방향에서는 8시 한 팁으로 주고 치시면 되겠죠. 네? 네. 요 정도만 공을 치시면 좋아요. 근데 내가 공이 너무 어떤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밀린다. 그러면 그거는 당점을 조금 더 밑으로 내리시면 되겠죠. 4시 투팁이나 이런 식으로 당점의 변화를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를 명심하시고 이 공을 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치는데 계속 이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왜 하단을 줄까요? 여러분들 숙제 한번 또 드릴게요. 밀리지 않는 것도 좋지만 왜 하단을 주고 칠까요? 라고 하면 그 이유는 바로 모아치기이기 때문에 모아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자, 이 공을 만약에 당점을 높여서 친다. 상단이나 하단으로, 그러니까 중단이나 상단으로 공을 치게 된다. 그러면 당점을 중단이나 상단으로 당점을 올려서 공을 치게 되면 공이 밀리기 때문에 이 공을 어떻게 쳐야 돼요? 그렇죠. 이 공을 두껍게 쳐야 돼요. 그러면 이 공을 두껍게 공을 쳐야 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왕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두껍게 맞으니까 일로 갈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단 당점을 주고 치면 약간 끌리기가 좋으니까 이 공을 칠 때는 조금 얇게 쳐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얇다고 해서 아주 얇은 두께는 아니고요. 3두께 정도 공을 겨냥해서 이렇게 딱 치면 이 공이 얇으니까 지금 보이죠? 이쪽으로 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이 모아치기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내가 공을 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두껍게 쳐갖고 제일 적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공이 와서 얘를 빵 때려줘서 저쪽으로 모이면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이 공을 조금 하단으로 공을 공략해서 조금 얇게 치면 아까 수구가 이 목적구를 때릴 때 별로 안 도망간다 그랬으니까 조금 유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 그걸 이용하면 조금 이 공을 이렇게 쳤을 때 이쪽으로 보내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각도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야, 너 느리게 때리니까 안 들어가는데? 그래요, 조금 갈게요. 자, 왜 안 들어가니 이렇게 때릴까봐. 자, 조금 세게 치겠습니다. 그렇죠?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유, 좀 세다. 그래도 이 공 어딥니까, 여러분? 마음쿠션 칠 수 있죠. 투포인트 조금 벗어났지만 이 정도면 아주 멋진 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회전 공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대회전 돌리지 마세요. 저는 대회전 돌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은 여러분들 이 공 잘못 치면 대회전 치면요. 이 공 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내 공이 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딱 오는데 요 공이 얇게 맞으면 여기로 와요. 그리고 여기서 둘이서 키스가 빵 납니다. 키스가 빵 나갖고 좋은 공을 구사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하셔갖고 뭐가 두려워요? 상대편한테 공 줄까봐 두렵죠? 네, 쫄지 마세요. 당구 쫄면 실력 별로 안 늘어요. 쫄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굉장히 쉬운 공이죠. 그렇죠? 두껍게 안 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공을 훈련하시면 살짝 끌림, 밀면 안 돼요. 살짝 끌림의 형태. 그리고 이걸 너무 강하게 때리고 끌어서 때리면 공이 일로 가버립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여기서 공을 치면서 역회전이니까 각도가 저기 크니까 이 공을 이렇게 놓고 역회전이면서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와, 이거 대체 뭐죠? 이거 대체 뭐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치시면 두께 감각이 굉장히 안 좋고 공의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딱 놓고 두께를 4두께는 3두께 정도만 치셔도 됩니다. 너무 두껍게 공을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살짝 안 밀리게 딱 치시면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멋진 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태영님, 모재성님, 미카엘님. 이게 누구야? 미카엘님. 누굴까? 제가 미카엘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종교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요. 제 세례명이 미카엘입니다. 대천사예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천사처럼 생겼죠? 이거 벌 받는데. 제가 그래서 천사입니다. 네, 대천사예요. 네. 여러분, 당구 테이블 중에서 가브리엘이라는 테이블 있죠? 그 가브리엘이 이제 원래 그 천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만드신 분이 네덜란드 사람이 아마 가브리엘일 거예요. 다시 한번 갑니다. 내로 가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밀면 안 돼요, 이거. 적당하게. 이거 얇았다. 죄송합니다. 자, 요 공도 많이 연습했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쳐보고 자, 이 공 종료하겠습니다. 제발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라. 그렇죠? 원하는 대로 공을 쳤습니다. 좋은 공이에요. 아주 멋진 제가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공을 도전해 보시면 아주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더 도전해서 더 좋은 그러한 사구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네.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근데 만약에 공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치기가 어려워요. 저렇게 얇게 치다니 이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공을 좀 물론 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약간의 역회전을 주고 얇게 쳐서 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 지금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모아치기를 또 아주 기가 막힌 어떤 부분을 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되나? 이런 각도에서 이런 게 되나? 할 수 있지만 내가 훈련을 하고 감각을 키우고 하시면 굉장히 공을 잘 칠 수 있습니다. 요 공도 칠 수 있는 방법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마치 뒤돌려치기 형태의 역회전으로 공을 모아치는 그러한 배치의 공을 두 번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한번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 제일적구가 이렇게 3포인트에 있어요. 3포인트에 있고 그 다음에 목적구가 이렇게 코너에서 한 포인트 떨어진 곳에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 공이 이렇게 기울기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쪽 2포인트랑 이쪽 3포인트 라인에 이렇게 공이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치면 멋진 공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공은 이렇게 쳐갖고는 내가 좀 약간 좀 재수가 좋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확률상 한 점을 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공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을 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공을 칠 수 있죠. 자, 이런 역회전의 방법으로 이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역회전이 아니고 더블. 이 공을 더블로 공을 강하게 쳐서 중단이나 하단 당점을 주고 공을 그냥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뽑아내는 이 방법으로 이 공을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더블로 공을 모아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런 형태의 공에서 얘를 옆돌리기를 한번 모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옆돌리기로 공을 모아서 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빨간 공이 옆돌리기로 치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와서 얘를 후려칠 수 있어요. 지금 목적구를 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이 각도에서 자, 더블로 공을 치는데 저는 이 공을 어떻게 치냐면 맥시멈 당점을 주고 공을 끌어서 안 칩니다. 3시 여기서는 9시죠. 9시 3팁에 3두께로 이 공을 공략할 거예요. 3두께로 공략을 해서 이 공이 천천히 와서 이쪽으로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 공이 다이렉트로 맞는 거예요. 짧게 치는 게 아니에요. 짧게 치는 게 아니고 조금 길게 스트레이트로 보면서 이 공을 치겠습니다. 두께는 3두께 정도 겨냥하고요. 9시 3팁으로 이 공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좋아지냐면 3쿠션에서 이런 배치가 나올 때 키스가 안 나요. 지금처럼 이 훈련을 하게 되면 키스도 안 나고 공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지금 두께가 조금 얇게 맞았지만 그 두께를 포기하면 안 돼요. 끌려가지 마세요. 끌려가지 말고 회전을 많이 주시고 3두께 정도만 치면 이 공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완벽한 쌍방울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공을 또 다르게 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두께를 좀 더 두껍게 치고 회전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9시 2팁 정도로 두께를 4두께를 겨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시 2팁에 두께를 절반 정도 두께로 공을 치면 제가 부드럽게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두껍게 잘못 때리면 두껍게 좀 강하게 한번 쳐볼게요. 이 공을 강하게 때리면 이 빨간 공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 빨간 공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여기서 딱 만나는 확률이 높고 모이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이 공을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 100당구, 80당구한테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3두께 정도로 가시고 9시 3팁으로 세게 안 치셔도 돼요. 여기 맞고 요 정도에 올 정도의 힘으로만 딱 한번 쳐보세요. 자, 밀지 마세요. 툭 밀면 공이 굉장히 짧아져요. 툭 짧게 잡고 3두께를 놓고 탁. 이거는 이제 제대로 보였다. 그렇죠? 제대로 보였어요. 그렇죠? 제가 좀 빨리 쳤어요. 그렇죠? 이거는 제대로 보이는데 그러면 빨간 공이 빨리 와서 키스가 나는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세게 치면요 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속도를 좀 낮추고 다시 한번 갈게요.
아우, 야! 그렇죠. 근데 이 훈련을 하잖아요. 이 훈련을 하면 방금과 같이, 야, 이게 이쪽에서 큰 대형 사고가 한번 납니다. 근데 스피드를 이렇게 주고 훈련을 하잖아요. 상대편 별로 많이 못 쳐요. 공 줘도 괜찮아요. 공 줘도 괜찮습니다. 네. 한번 쳐보시면 요거는 대형 사고 안 났어요. 제 공이 먼저 가요.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야, 내가 공도 공부하고 실제로 이 공도 한번 쳐보고, 와, 대박이네. 응? 그렇죠. 요 형태의 공을 한번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무리하지 않는 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아, 좀 안 맞네. 그렇죠. 슬슬 이제 한 번 더 요 공을 한번 도전해 보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집중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야, 키스나 아니냐? 어우, 키스가 낫죠. 어때요, 여러분? 모험해볼 만한 공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보다 두께 훈련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멋진 공이 되고 뒤돌려치기에 대한 감각, 옆돌리기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 형태의 공은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쪽으로도 치는 훈련을 한번 꼭 하셔야겠고 또 다른 모아치기는 이 두께를 이 두께 정도로만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두께. 자, 이게 더블이에요, 더블. 자, 이건 옆돌리기 말고 이제 더블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취향입니다. 요거를 얇게 겨냥하고 회전을 주지 마시고요. 회전을 주지 마시고 두께를 이 두께 정도만 겨냥하시고 약간 당점을 조금 밑으로 낮추셔야 돼요. 조금 낮춘 상태에서 그냥 저쪽에 끌려고 치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거야, 그냥 퉁. 이렇게 치면 아주 또 멋진 모아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은요, 이 공을 치게 되면 내 공이 맞고 이쪽에서 수구가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하게 때리지만 않으면 이렇게 맞기 때문에 과하게만 때리지 않으면 이 공이 이쪽에서 벗어날 일은 없어요. 벗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얘만 알아서 돌아와 주면 됩니다. 얘만 알아서 돌아와 주면 되는 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확률로 이 모아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응? 자, 이 두께 연습 많이 하세요. 두께 연습 저는 이 두께. 아까 그 배치에서 그대로 놓고 이 스트로크 자체를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떤 스트로크 하는 게 더 좋냐 하면은 이 공을 업샷으로 하면 안 좋아요. 업샷이 없죠. 이 공의 이 스트로크를 하실 때 얘를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는 샷이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점을 밑으로 줬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끊어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싹. 왜냐하면 이렇게 쳐야 내 하단 당점이 있어야 약간 백회전이 좀 먹겠죠. 이렇게. 내가 공을 아래를 주고 치면 이쪽으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래를 주고 치면 반대편으로 쫙 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일로 가려다가 이쪽으로 오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분리각을 줄이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런 공 보셨나요? 이게 이런 말이 잘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 자,
이 공을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자 이렇게 회전을 주고 공을 얇게 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굉장히 얇게 쳐야 된다고 생각해. 별로 안 움직이죠. 일반적인 형태는 이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을 얇게 안 치고, 자, 무회전으로 하단 6시 당점을 준 상태에서 두께를 제가 8분의 4 두께 정도로 엄청 두껍게 겨냥했어요. 8분의 4 두께 정도로 엄청 두껍게 겨냥한 상태에서 그대로 가볍게 쭉 찍어 눌렀어. 엄청 두껍게 쳤는데 불구하고 이 공이 들어가죠. 바로 이런 공을 우리가 뽑아낸다 그러니까 뽑아. 길게 국숫가락 뽑아내듯이 공을 야 길게 뽑아내야지 하는 게 이런 경우에 두껍게 치면서 공을 뽑아낸다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당점을 주면서 그대로 밑으로 가요. 그래야 백스핀이 먹으면서 공을 내가 두껍게 치는 공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시다를 딴다 뭐 이런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면 얇게 쳐도 되고 두껍게 쳐도 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얇게 치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 당점을 하단 주고 두껍게 맞추는 거예요. 두껍게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다운스윙으로 이렇게 공을 치면 굉장히 두껍게 맞았죠. 빨간 공이 지금 순환하고 있죠. 근데도 이 공이 들어가죠. 우리가 이런 공을 우리가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공을 길게 뽑는 방법이에요. 분리각을 키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각도가 나올 때 당점을 하단으로 주면 이 공이 이렇게 꺾일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두꺼운 두께는 그럴 수 있지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밑으로 그대로 다운스윙을 해서 공을 이렇게 얇은 두께지만 이렇게 네가 야, 이 공은 무조건 얇아야 돼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돼.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공이 대표적인 이런 공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은근히 두껍게 쳤는데도 공이 잘 들어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주 두꺼운 두께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공을 너무 얇게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블을 쳤을 때 너무 얇게 치면 이 공이 오나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 제일 적구가 코너로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께는 쳐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바로 방금과 같은 공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아랫부분을 주고 그대로 큐 밑을 각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는 훈련을 하면 잘 안 도망가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게. 아주 멋진 와치기가 되는데요. 큐를 똑바로 하시고 비틀거나 변형을 주시면 공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됩니다. 많이 이해되셨나요? 접시 배우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5가지인데 시간상 줄여서 요거까지 5가지라고 할게요. 얘 훈련을 좀 많이 해보라고 싶어요. 이 매치는 이 공을 쳤을 때 모아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어요. 이 공을 치는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이런 방법으로 공을 쳐야 되죠. 근데 치기가 좀 불편한 건 물론 죽여 쳐서 이 공을 칠 수도 있지만 이 공은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얘가 만약에 코너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은 직접 한번 끌어치기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고수가 되기 위해서 직접 한번 끌어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이런 배치에서는 이런 각도의 공이 아니라 정면에서 공 1개 정도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정면이잖아요. 이게 3개가 일자로 서 있잖아. 여기서 살짝 1개 정도나 이렇게 벗어나 있는 상태. 그러면 이런 공은 내가 100%를 때리면 이쪽으로 오겠지만
한 98%, 97% 정도만 치면 이 공이 맞죠. 그러니까 거의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쳤을 때의 그 들어가는 각도. 이 들어가는 각도를 여러분들이 그런 공배치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배치를 세워놓고 여기서 이 공을 그대로 치는데요. 너무 하단당점으로 주려고 공을 치지 마세요. 물론 하단당점으로 쳐도 됩니다. 하단당점으로 공을 쳐도 되고 그 위를 쳐도 되는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단당점을 치는 게 아니라 하단당점보다 조금 위에. 그러면 하단당점보다 조금 위면 공이 끌려요, 안 끌려요? 잘 안 끌릴 수 있죠. 끌어치기가 안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큐를 살짝 들어요. 뒷부분을 살짝 들고 이 공을 치는데 살짝 들고 때리면 내가 큐를 들면 아까 아예 밑에 하단보다 조금 높은 지점이 되는 게 아니라 큐의 뒷부분을 들리니까 다시 하단 당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단 당점이 되니까 또 큐미스가 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브릿지를 조금 짧게 잡는 거야. 생각보다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한 15cm 정도 또는 10cm. 요건 자기의 큐나 이런 거, 큐를 뒷부분을 들고 굉장히 두꺼운 상태에서 이렇게 공을 치는 거죠. 이렇게 공을 쳐서 이 공을 2포인트 내에 가둬두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훈련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자, 이런 배치로 세워놓고, 얘를 이 제1족구를 2포인트 내에 가둬두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쓸지 몰라요. 이렇게 가둬놓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좀 셌지만, 힘 조절을 해서, 요 공 근처로만 올 수 있다고 하면 더 좋겠죠. 왜 이렇게 세? 이러면 됐죠. 굉장히 기가 막히죠. 요 훈련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목적구하고 제일 목적구를 2포인트 내에서 가둬두기를 한다. 일명 가두리예요, 가두리.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공을 모아치려고 할 때, 이게 완쿠션으로 이렇게 쳐. 이거 쉽지 않죠. 자, 이거 우리 하점자보다 마세이 치기도 어렵죠. 자, 이거 투쿠션으로 치면 도망갈 확률이 높아. 제일 적구를 예스택하면. 근데 여기서 훈련해 보시는 거야. 큐대 살짝 들고, 브릿지 짧게 잡고, 그렇게 짧게 잡는 건 아니에요. 자기 능력에 맞춰서 딱 가둬놓는 거예요. 이렇게.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둬놓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게 이렇게 가둬놓는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실력 진짜 많이 늘어요. 이 지금 치는 거 이거 하잖아요. 실력 진짜 많이 늘어요. 여러분들 실력 진짜 많이 늘어요.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이공 끊어치면 되잖아요. 애매해요. 뭐 어떻게 쳐야지?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이렇게 쳐요. 물론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얘하고 너무 느리게 때리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조금 강하게 치자. 훈련하면서 제일 좋고 이것도 치기 어려운데 에이 그래도 해야죠. 이렇게 자꾸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둬놓는 거야. 이 근처로 놓고 가둬두는 이 훈련 하시면 제가 장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실력 엄청 많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공을 왼쪽 오른쪽으로 막 끌고 다녀요. 넓은 지역 좁은 지역 뭐 가릴 것 없이 막 끌고 다녀요. 아주 웃깁니다 그냥. 이걸 하잖아요. 이걸 하면 여러분들 얘가 눈에 그냥 들어와요. 이게 뭐지? 이게 되나? 아까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장쿠션이랑 힘이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공을 굉장히 잘 모을 수 있어요. 막 사방팔방으로 막 끌고 갑니다. 굉장히 좋은 훈련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걸로 제 스스로 이걸 하면서 혼자 실력이 제일 많이 늘은 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세리 연습도 했고 많이 했지만 이제 요거 훈련을 해갖고 요거를 어느 정도를 쳐야 된다는 그 느낌의 감각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굳이 쌍방울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쌍방울을 안 만들어도, 즉 한 방에 안 만들어도 쌍방울을 계속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훈련을 하면 얘도 돼.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공도요. 근거리에 있는 공도 아주 간결하게 공을 내가 모아칠 수 있어요. 안 도망가요. 제일적고 목적구가 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거리에 있어도. 수구의 스피드 죽여치기죠. 수구의 스피드를 죽일 수 있고요. 여기 힘 조절이 가능해요. 아주 좋아요. 그 훈련을 하면 지금과 같은 배치가 섰을 때 내가 한 번에 안 모였다 그래도 지금과 같은 요 형태의 요 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요런 느낌의 공을 막 때릴 수가 있어요. 피똥치가. 피똥치. 죄송합니다. 뒤에 똥처럼 큰일 나죠. 이런 공 칠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공들을 칠 수 있어요. 그 훈련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공도 내가 반복해서 공을 때릴 수 있는 이 파워를 이거를 내가 떠올릴 수 있어요. 막 칠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막 야 너 사기치지 마 이럴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네, 훈련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좀 약했다. 이게 막 그림이 왔다 가요. 왔다 갔다 이 공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어느 정도 때려야 된다는 게 느낌의 감이 와요. 내가 어느 정도 쳐야 되지? 왜 그러지? 안 왔네요. 제가 되게 인간적이죠. 네. 인간적인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이렉트로 와버렸습니다. 다이렉트로 아닐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의 감각이 좋아져서 모아치기 칠 때 무지하게 유리합니다. 이런 공 잘못 치면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절로 가버리죠. 저 끝으로 쭉 가죠. 엄청 후회하죠. 이거 뭐야? 이거 끌어치기 하면 모인다고 했는데 이거는 더 찢어놨으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훈련을 딱 하면 느낌이 와요. 얘는 이 정도로 쳐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더 오죠. 절반 넘어오면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한 번만 더 쳐볼게요. 힘이 좀 안 들어가요. 그렇죠? 덜 들어가고 딱 쳐보면 제가 알죠. 딱 때려서 제가 요즘 그 65.5mm로 몇 번 쳐보고 있고 이게 65.5mm거든요. 상당히 재미없어요. 저 63mm로 치는 게 더 아까 더 잘 들어가요 공이. 그래갖고 좀 재미는 없어요. 강하게 쳐야 되는데 조금 재미없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공으로 치는 건 별로 재미없어요. 네.
자, 오늘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아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지평선님, 700이님,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 한번 쫙 눌러주고 가세요. 네, 저한테는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힘 조절은요, 공을 너무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힘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이 쓰면 내 공 이거 칠 때 물론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그 레슨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이걸 훈련을 하거든요. 이 공 맞추는데 신경 쓰지 마라. 이 공이 내가 끊어치기 자세만 되면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거리가 멀 때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는 저 제일적구를 오는 힘만 신경 써라. 제일적구를 어느 정도로 쳐야지 오는 거를 힘을 써야 힘 조절이 되지. 내가 여기서부터 일단 이 공을 맞추면서 이 공을 수구로 이 공을 맞추면서 힘 조절까지 해야겠다 이 생각하면 안 돼. 얘를 어느 정도 쳐야지 온다고 생각을 해야 한 상태에서 공을 치면 이게 힘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이걸 부담스러우니까 야 이거 세게 쳐야 되나? 그래서 무조건 맞춰요. 맞춘 상태에서 공을 뭔가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이 공을, 응? 야, 저 공이 갔다가 오는 정도를 어느 정도를 쳐야지 이 공이 쳤을 때 올까라고 생각해야지 공이 모이는 거지. 여기서 그냥 무조건 이 공을 맞춰야겠다. 그럼 과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응? 또는 힘이 부족한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쳐야지 공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공이 모이는 거지. 응? 공을 맞춰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부족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적구의 힘을 얼마만큼 줘야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갖고 가셔야 지평선이 힘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방송 종료할게요. 방송 종료해도 되겠죠?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 나가주세요. 지평선님, 네, 아주 거제도에서 일하시는. 자, 방송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